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온 동네가 걱정하는 부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김바보. 정말 이름이 바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 보여서 부모님이 그냥 바보라고 지었죠. 바보야, 오늘은 장터에 가서 닭 5마리를 팔아오너라. 네, 어머니. 바보가 닭을 들고 장터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여우를 만났어요. 아이고, 배고파 선비님. 닭 1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배고프시구나. 여기 있어요. 바보가 선뜻 닭 1마리를 여우에게 주었어요. 조금 더 가니까 호랑이를 만났어요. 으르렁 나도 배고프다. 닭 1마리만. 아이고, 호랑이님도 배고프시구나. 여기요. 바보가 또 닭 1마리를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닭이 1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걸 어쩌지? 어머니한테 혼나겠네. 바보가 걱정하고 있는데 한 상인이 다가왔어요. 이보게, 그 닭 얼마에 파나? 5마리 값을 받아야 하는데, 뭐, 1마리에 5마리 값을? 이것이 미쳤나? 상인이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결국 바보는 1마리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바보야, 닭은 어디 있느냐? 그게 가다가 배고픈 동물들을 만나서 뭐라고? 또 그랬다고? 아이고 이 바보야.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보는 늘 이렇게 손해만 보고 왔지요. 저 바보 때문에 우리 집안이 거덜나겠어. 장가도 못 갈 거야. 누가 저런 바보랑 결혼하겠어.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보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딸을 당신 아드님, 그러니까 그 바보 씨에게 시집 보내고 싶습니다. 이웃 마을의 최진사가 찾아왔어요. 네, 정말입니까? 바보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 딸이 댁 아드님을 마음에 들어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정말 바보라서 괜찮습니다. 제 딸도 좀 특이한 구석이 있거든요. 최진사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며칠 후 혼례가 치러졌어요. 신부의 이름은 최슬기. 슬기로울 새울의 슬기로울기. 정말 이름값을 하는 똑똑한 아가씨였지요. 아내, 고맙소. 나 같은 바보를 선택해줘서.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더 고맙지요. 슬기가 환하게 웃었어요. 첫날 밤 슬기가 바보에게 물었어요. 서방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여보. 서방님은 정말 바보이신가요? 네, 그야 물론이지요. 제 이름이 바보인걸요. 바보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일부러 바보인 척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요? 왜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해요? 바보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슬기가 한참을 바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아, 정말 바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슬기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슬기의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서방님, 오늘 장터에 가실 거죠? 네, 계란을 팔러 가야 해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정말요, 고맙소, 여보. 장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역시나 여우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배고파요. 계란 하나만 주세요. 바보가 또 주려고 하는데 슬기가 말렸어요. 안 돼요, 서방님. 하지만 아내, 저 여우가 배고프다는데. 서방님, 저 여우 좀 보세요. 배가 볼록한 게 방금 뭔가 먹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입가에 털이 묻어 있어요. 방금 닭을 잡아먹은 것 같네요. 슬기가 날카롭게 관찰했어요. 여우가 당황했어요. 그게 당신 거짓말하는 거죠?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미안합니다. 여우가 황급히 도망갔어요. 와, 여보, 어떻게 알았어요? 관찰하면 다 보여요, 서방님. 슬기가 으쓱했어요. 조금 더 가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으르렁 계란 내놔라. 아이고, 호랑이님. 바보 남편이 벌벌 떨었는데 아내 슬기가 나섰어요. 호랑이님, 계란 드릴게요. 대신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 뭔데? 호랑이님은 원래 고기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계란을 달라고 하세요? 그야. 혹시 이가 아프신 것 아닌가요? 슬기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어, 어떻게 알았지? 입을 벌릴 때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시더라고요. 맞아, 나 어금니가 아파서 고기를 못 씹겠어. 호랑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약초를 알려드릴게요. 저기 저 산에 가시면 노란 꽃이 피는 풀이 있어요. 그 뿌리를 씹으시면 이가 나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호랑이가 신나서 산으로 달려갔어요. 와, 아내는 정말 똑똑하구나. 바보 남편이 감탄했어요. 호호, 이 정도는 기본이죠. 드디어 장터에 도착했어요. 계란 사세요. 신선한 계란이에요. 바보가 외쳤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때 슬기가 나섰어요. 여러분, 이 계란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한데? 이 계란으로 만든 요리를 먹으면 기운이 솟아나요. 왜냐하면 우리 닭들은 특별한 먹이를 먹고 자랐거든요. 특별한 먹이라고요? 내 산삼뿌리와 녹용가루를 섞은 먹이를 먹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그럼 이거 몸에 좋겠네. 당연하죠. 한 번만 드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슬기의 말솜씨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 주소. 나도. 순식간에 계란이 다 팔렸어요. 와, 아내 덕분에 다 팔았어요. 호호, 잘 됐네요, 서방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보 남편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보, 우리 닭들한테 정말 산삼이랑 녹용을 먹였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 모이 먹였죠. 네, 그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과장이죠. 장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기가 씩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서방님, 걱정 마세요. 우리 계란도 충분히 좋은 계란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제가 한 건 좋은 점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바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쨌든 계란을 다 판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다 팔았구나. 네, 어머니. 며느리 덕분입니다. 슬기야,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별 말씀을요, 어머니. 그날부터 슬기는 집안일을 척척 처리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바보씨, 나라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네. 자네 집도 은 10냥을 내야 해. 10냥이요? 그런 큰 돈이. 바보가 당황했는데 슬기가 나섰어요. 이장님, 잠깐만요. 우리 집 땅이 얼마나 되는데 10냥을 내라는 겁니까? 그게 나라에서 정한 거라서. 이상하네요. 옆집 박씨네는 땅이 우리보다 넓은데 5냥만 낸다면서요. 그건 혹시 이장님께서 중간에서 착복하시는 것 아닌가요? 슬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장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니 그게 내가 잘못 계산했나 보네. 자네 집은 5냥만 내면 되겠어.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이장이 황급히 도망가듯 나갔어요. 여보,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서방님,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잘 살펴야 돼요. 슬기가 말했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바보네 며느리가 정말 똑똑하대. 이장한테도 안 당하더라. 그 집 이제 잘 되겠어.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욕심 많은 부자 정주사의 귀에 들어갔어요. 뭐, 바보네 며느리가 똑똑하다고? 내 날이 장사도 잘하고 이장도 물리쳤답니다. 재미있군.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정 주사가 음흉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정 주사가 바보네 집에 찾아왔어요. 바보씨, 내가 자네한테 제안이 하나 있네. 제안이요? 내 땅을 빌려줄 테니 농사를 지어보게. 대신 수확의 절반을 나한테 주면 되네. 절반이요? 그럼 우리는 반밖에 못 가져가는데. 바보가 망설이는데 슬기가 끼어들었어요. 주사님, 그 제안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저희가 땅 위에서 나는 것을 가져가면 주사님은 땅 아래에서 나는 것을 가져가세요. 그럼 공평하죠. 정 주사가 속으로 웃었어요. 허허, 바보네. 며느리도 생각보다 멍청하군. 땅 위에서 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좋네, 그렇게 하세.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봄이 되자 슬기는 물을 심었어요. 여보, 무는 왜 심어요? 쌀을 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호, 서방님, 지켜만 보세요. 가을이 되어 수확할 때가 왔어요. 정주사가 신나서 왔어요. 자, 이제 수확하세. 땅 위의 것은 자네들이 가져가고. 네, 알겠습니다. 슬기가 물을 뽑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정주사가 깜짝 놀랐어요. 무는 땅 아래에서 크는 거니까 실한 무는 모두 정주사 차지가 된 거예요. 이건 사기야, 사기. 주사님, 제가 땅 위에 있는 걸 가져가겠다고 했고 주사님이 동의하셨잖아요. 땅 위에 있는 건 무청뿐이니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슬기가 무청만 잘라서 가져갔어요. 아, 내가 속았어. 정주사가 이를 갈았어요. 이듬해 정주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내가 땅 위의 것을 가져가겠네. 알겠습니다, 주사님. 슬기가 순순히 동의했어요. 정주사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번에는 쌀이나 보리를 심을 테니 내가 다 가져갈 수 있겠군. 그런데 슬기는 고구마를 심었어요. 뭐? 고구마라고? 가을이 되자 정주사는 고구마 줄기만 잔뜩 얻었고 실한 고구마는 모두 슬기네 차지가 되었어요. 또 속았어. 정주사가 분해서 울었어요. 주사님, 내년에 또 하실래요? 슬기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 안 해. 다시는 안 해. 정주사가 도망가듯 달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슬기네 며느리, 정말 대단해. 정주사를 2번이나 골탕 먹였어. 통쾌하다. 그런데 바보가 슬기에게 물었어요. 아내, 그런데 그렇게 정주사님을 골탕 먹이는 게 좋은 건가요? 왜요, 서방님? 그분도 사람인데 속상하실 것 같아서. 바보 남편이 순진하게 말했어요. 슬기가 남편을 보다가 빙그레 웃었어요. 서방님은 정말 착하세요. 네. 정 주사님은 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을 좀 낸 거예요. 하지만 서방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분을 걱정하시네요. 그게 서방님의 장점이에요. 슬기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라 천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요. 여보, 제가 서방님과 결혼한 이유도 그거예요. 서방님의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좋아서요. 바보 남편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 같은 바보를. 바보 아니에요. 서방님은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에요. 다만 세상 사는 재주가 없을 뿐이죠. 그건 제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슬기가 바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제가 서방님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서 남자들이 다 절 무서워했어요. 정말이요? 네. 다들 저를 어려워하고 피했어요. 결혼하려는 사람도 없었고요. 슬기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은 달랐어요.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셨죠. 아내가 왜 무서워요? 똑똑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서방님은 제 똑똑함을 시기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해 주시잖아요. 당연하죠. 덕분에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는걸요. 바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을 선택한 거예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바보와 슬기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슬기의 지혜와 바보의 순수함이 만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어느 날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슬기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호, 그렇게 똑똑한 여인이 있다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군. 벼슬아치가 바보네 집에 찾아왔어요. 슬기라는 부인이 이 집에 사시는지요? 네, 제가 슬기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부인이 매우 지혜롭다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풀어보시오. 말씀하세요, 나리. 여기 주머니 3개가 있어. 하나에는 금이, 하나에는 은이, 하나에는 돌이 들어있어. 그런데 무게가 다 똑같소. 열어보지 말고 어느 것이 금인지 맞춰보시오. 벼슬아치가 으쓱했어요. 슬기가 주머니를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나리,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럼 포기하는 거요?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뭐라고? 금과 은과 돌은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크기라면 금이 가장 무겁고 그 다음이 은이고 돌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똑같다는 것은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죠.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금이고 중간 크기가 은이고 가장 큰 것이 돌입니다. 슬기가 주머니를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이게 금, 이게 은, 이게 돌입니다. 벼슬아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확히 맞았어요. 놀랍소. 정말 똑똑하시구려. 감사합니다, 나리. 부인, 한양으로 가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큰 벼슬을 주겠소이다. 벼슬아치가 제안했어요. 슬기가 남편을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곳에서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거든요. 슬기가 바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벼슬아치가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의 진짜 지혜는 벼슬이나 부귀영화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로군요. 부럽소이다. 벼슬아치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바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슬기는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진짜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부부가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